오늘은 그 차이나 토크에서 처음으로 그 외부 인사를 모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국 및 대만 전문가이시죠. 그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로 계신 문우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문 교수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올해는 세계 한 40여 개국 이상에서 선거가 치러지면서 지구촌이 선거의 해다라는 말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스타트를 지난 13일 날 대만이 그 총통선거 또 입법위원 선거를 함께 치르면서 스타트를 끊었어요. 근데 이제 대만인들이 선택이 어디로 갔느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약간 대만 독립 성향의 민진당 출신인 라이칭도를 대만인들이 선택했다라고 이제 다 결과가 알려졌죠. 교수님 보실 때 대만인들이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쭤봅니다만은 왜 라이칭도를 선택한 겁니까? 다른 후보들도 한 두 분 더 있었는데. 네, 대만의 어떤 그 총통 선거의 지형이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유권자들의 성향이 많이 바뀌었죠. 과거의 경우에는 대만의 총통 선거가 역사가 아주 오래지는 않지만 네. 늘 이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것은 통일이냐, 네. 독립이냐, 네네. 이 두 문제였습니다. 네. 근데 독립이라는 부분은 대만이 안고 있는 사회적인 그 좀 유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 네. 대만 출신자들은 독립, 네. 대륙에서 온 사람들은 통일, 네. 국민당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그 양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이 점점 희석이 되고 통일과 독립이라는 것은 어차피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은 개인적인 능력과 자질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라이칭더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대만 유권자들의 그 빠르게 변화하는 네. 그 환경, 성향에 좀 빨리 다가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대만의 그 선거지형 이야기 할 때 네. 그 본성인과 외성인 구별을 하잖아요. 네. 사실 그 본성인은 그 명청교체기에 이렇게 일찌감치 대만에 왔던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외성인은 그 장제스 마오쩌둥한 패한 장제스가 국민당 정권이 1949년에 대만으로 넘어오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외성인이라고 하는데, 외성인들은 비교적 좀 통일을 지향하고, 그렇죠? 내성인은 본성인이죠. 좀 이렇게 독립을 지향하는 쪽이었는데, 그러한 선거 지형이 지금 많이 바뀌었다는 좀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통일이냐 독립이냐의 문제는 아닌 것 그렇게 같고요. 중요한 화두가 되지는 그렇습니다. 않았다. 왜냐하면 둘 다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만 이번에 선거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좀 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네. 뭐냐면, 이번 선거는 친중이냐, 네, 그렇죠. 친미냐, 미중 대리전 이런 말도 많이 썼죠. 네, 네. 독립이냐, 통일이냐, 이 양분론적인 구분은 조금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번 선거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당은 중국이 지원하고 민진당은 미국이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거는 처음부터 좀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대리전을 하려면 힘이 좀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영향력이 비슷해야 되는데, 네. 지금 대만 사람들이 통일, 친중국, 이거는 좀 안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친중이 아니고 양안에 있어서 좀 더 평화를 유지하고, 네. 그 다음에 그동안에 해왔던 교류 협력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 생각에서는 국민당 쪽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 라이칭더 이 대통령 당선자의 저는 승리의 아주 비장의 무기는 네. 민주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라고 호소한 생각합니다. 게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통일이냐 독립이냐라는 이걸 가지고 이슈를 삼았다면, 라이칭더는 민주냐
독재냐. 그렇죠. 이걸 가지고 프레임. 치고 나가니까 네. 이거는 중국으로서는 꼼짝없는 거죠. 그렇죠. 중국이 독재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은 민주로 가겠다. 그리고 내가 독립이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대륙은 독재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가 독재로 가야 됩니까? 민주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이게 던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당 쪽에서는 아주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진당에 투표하면 양안 관계가 경색이 되고 그렇죠. 급기야는 전쟁이 나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젊은 분들 군대 잘 가서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쟁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젊은이들이 아유 무서워 국민당을 지지해야 되겠다. 이러면 좋았겠지만 국민당은 네. 국민당 참 감없는 소리 하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안의 전쟁이냐 평화냐 음. 독립이냐 통일이냐는 좀 더 똑똑한 대만 유권자들이 보면은 그건 대륙하고 대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네. 중국하고 미국 관계에 따라서 전쟁이냐 평화냐가 정해지는 것이지 네. 라이칭더가 정권을 잡으면 민진당이 독립을 추진하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즉 이것은 대립이고 전쟁이고 국민당이 이 정권을 잡으면 중국하고 친하니까 그렇죠. 허우 여위 후보가 당장 북경에 날아가서 시진핑 주석하고 우리 잘 지냅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아주 잘못된 어폐가 있다는 거죠. 그 예. 구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냐 독재냐라는 이제 프레임을 잘 짠. 아주 잘 짠 거죠. 그래서 그 허유이의 그 전쟁이냐 평화냐 이 프레임을 눌러버린 거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2024년에 이 네. 선거의 해인데 네. 그 첫 선거가 민주 진영이 또 음. 승리를 했다는데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절묘하게 저는 라이칭더라는 사람이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의 당선 소감을 보면 처음 시작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민주주의가 이겼습니다. 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뭔가 아주 감동이 오네요. 세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행보를 얘기한 것이에요. 미래 지향적인 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민주 진영에 서겠습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폭발력이 크고 확장성이 있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미국과 서방 진영에게. 그러니까 미국이 잘 들으면 나 당신들 편에 섰거든요. 서방 진영에 섰거든요. 나 책임지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미국으로 보면. 그리고 매우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칭더라는 사람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공부는 잘했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엄청난 이 매력이 묘수를 던졌다. 매력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라이칭도 저 당선자 이야기 좀 해보죠. 우리가 좀 자료를 좀 찾아보고 하면은 라이칭더의 어린 시절이 굉장히 좀 불우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광부였는데 라이칭더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돼서 정확하게는 한 95일이라고 그래요. 그 탄광의 그 갱도에서 그 사고가 있었는데 아마 그 이산화 중독 그 사고에서 아버지가 태어난 지 95일 만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라이칭도는 그 어머니가 6남매를 홀로 키우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그 라이칭도가 지금까지 쭉 벌써 1959년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라이칭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유 박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라이칭더는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그렇죠. 힘들게 자랐죠. 근데 공부를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라고 얘기하는 소위 경기고등학교 예전에 얘기를 많이 하죠. 경기고등학교죠. 그렇죠. 근데 타이피에서 가장 좋은 학교는 건국중학교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중학교하고는 다른 네. 그쪽에서는 건국중학교 하면은 공부 잘했네. 최고의 고등학교. 최고의 고등학교죠. 거기를 이제 졸업을 했는데 우리 언론에서 이 대만 대학, 국립 대만 대학, 가장 좋은 대만 대학의 의과 대학을 졸업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의과 대학은 아니에요. 4년제 무슨 뭐 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이런 부분 졸업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디를 갔냐면
이 타이난에 네. 그 층공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네네. 얘기하면 성공대학이죠. 성공대죠. 예. 거기에서 중간 우리 의학전문대학원처럼 네. 중간에 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원래가 신장내과 전문의예요. 네. 신장내과. 네. 그래서 신장. 제가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그렇게 함부로 선택을 안 할 겁니다. 신장내과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신장이 2개니까 뭐 하나 금방 잘라내도 되겠네. 이런 식의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고 네. 엄청나게 꼼꼼하고 성실하게 이 성격이 그래 접근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유 박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대만은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선거 지역이 많이 다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남부에 가면은 아주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타이베이는 차이나타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륙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형성한 도시 지역이다. 그렇죠. 그 우리가 외성이. 생각하면 예. 그건 말이 되는 소리야? 차이나타운이라니? 음.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잘 살고 몇백 년 동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륙 사람들이 와서 막 군인 경찰 중심으로 해서 이 북부 지역을 만들었다. 그게 그렇죠. 차이나타운이지. 예. 좀 약간 어깃장 놓는 그런 이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출신은 타이베이하고 멀지 않은 곳이에요. 네. 그 북부 지역에. 네. 만리향. 네. 그런데 남쪽으로 가가지고 타이난 시장을 2번을 역임을 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음. 굉장히 잘했고 네. 거기에서 차잉원 정부가 들어서면서 승승장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난 시장 2번, 그 다음에 행정원장, 행정원장. 그 다음에 부총통, 네. 그리고 2022년에 대만의 그 중간 선거가 패배했거든요. 네. 그리고 패배하니까 차잉원 민진당 주석이 더 이상 못하겠네. 그러고 이제 사임을 했어요. 네. 그 곧바로 민진당 주석. 주석도 맡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분은 어떤 그 경력 관리에서 잘하기도 했지만 공백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유하게 이 경력 관리를 했는데 이분이 중간에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 차잉원보다 더 지독한 독립주의자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오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 이분은 기본적으로 신중하고 유한 사람이고 왜 독립주의자라는 소리를 들었냐면 네. 2020년에 네. 이분이 차잉원과 민진당 총통 후보 경선을 했어요. 그래서 경선을 하죠. 네.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예. 민진당 내에서 경선을 하다 보면 조금 독립주의자를 내세우게 돼 있거든요. 차잉원보다 차별화를 그렇죠. 해야 되니까. 메시지를 예. 또 그렇게 네. 내야 되는 그러니까 거네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저 더 독립주의자거든요. 라는 부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독한 독립주의자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 라이칭도가 이제 대만대학교 그 재활 물리치료학과 네. 나와서 물리치료도 한 1년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가는데 군대도 그 대만에 그 중국과 아주 붙어 있는 금문도의 바깥섬 그쪽에서 근무를 해서 아마 중국 대륙에 대한 그것도 잘 알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성공대학교 가고 그 후로 쭉 이제 경력을 쌓아왔는데 네. 이제 저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웃는 모습 같지가 않고 좀 엄숙하고 강골로도 좀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지금 이제 당선이 돼서 어떻게 보면 차잉원보다 좀 더 대외적으로 알려진 거는 좀 더 강골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분이 지금 21세기 대만을 이끄는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굉장히 이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대만에는 라이칭도가 올라섰는데 이 라이칭도가 21세기 이 시점에 대만의 지도자로서 적합하다고 교수님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대만은 어차피 힘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뭐 지도자가 대만의 이 총통으로도 공식적으로 불리지 못하는 네. 국제사회에서 주권국의 수반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람이 강골로 나와가지고 뭐 근육 자랑을 한다. 이거는 오히려 더 실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만 내 선거 지형이 바뀐 게 국민당 후보는 조금 더 강해 보이죠. 네. 허위호위는 딱 보면
우리가 경찰국장이라는 선입견을 가져서도 그렇지만 네. 모습 자체도 군인 아니면 경찰 이렇게 네. 보인단 강한 말이에요. 이미지가 있죠. 형사. 근데 그분은 실제로는 상당히 부드러운 남자라고 그래요. 네. 근데 겉으로 보면 상당히 강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대만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당은 후보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은 말이야. 네. 저분이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이런 거보다 아무 생각 없이 잘생겼네. 매력 있어 보이는데 네. 부드러운 것 같아. 호감이 좀 가네. 호감이 가네.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심지가 굳어. 저분이 뭔가 시진핑하고 맞짱 뜰 것 같아. 이거는 네. 패착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당이 제가 이제 외모를 얘기해서 조금 비과학적인 분석이 됐습니다만 그럴 수 있죠. 지금 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라고 해서 후보 선택할 때 어마어마하게 그분의 어떤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걸 분석해서 저분의 인간관계가 어떠하며 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떠하며 이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네. 저분하고 뭔가 셀카 한번 찍고 싶은데 네. 이렇게 보면 어른들한테 약간은 좀 야단 맞을 수 있는데 네. 지금 대만의 유권자의 20살서부터 39까지 네. 이걸 이제 청년층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20%가 약간 넘어요. 네. 1950에 20%면요. 이 사람들이 당락을 결정합니다. 50만 원. 네. 그래서 저는 300만. 이미지 메이킹에서 예. 졌고 그리고 어젠다 이 세팅에서 국민당이 졌다. 아니 누가 통일 독립 그거 아니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네. 오히려 허위가 좀 약간 엄숙한 표정을 가지고 있지만 네. 조금 신중하면서 정책적으로는 유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라이칭도가. 네. 예. 과거에는 사실은 미국이 좋아하는 집단은 국민당이었어요. 국민당을 안 좋아할 수가 없죠. 국민당을 그렇죠. 몇십 년을 지원해 가지고 네. 했는데 네. 지금 굉장히 우스운 상황 아닙니까? 네. 좀 이상한 상황이 국민당은 되기는 친중이고 했어요. 네. 민진당은 친미다. 원래 미국은 민진당 되게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말썽부리잖아요, 자꾸. 가만히 좀 있어야 내가 중국하고 장사를 하고 협력하고 잘 지내는데 무슨 되지도 않는 동지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 순수이비엔 그다음에 원래는 미국은 차이잉원도 되게 싫어했어요. 똑똑한 줄은 알겠는데 독립 얘기하지 마 이랬거든요. 그래서 2012년에 떨어졌어요. 네. 미국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인주하고 붙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차이잉원이 16년에 전략을 확 바꿨어요. 네. 제일 먼저 간 게 뭐냐? 미국을 간 거예요. 미국 가가지고 미국 조야를 한 달 가까이 돌면서 저 강한 여자 아니거든요. 독립 저 주장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2016년에 된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책을 별로 잘 못 폈거든요. 네. 그 지지율이 막 20%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결정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그렇죠. 차이잉원을. 홍콩을 2019 완전히 년에. 그 네. 자유와 민주화 시위를 무력 진압하면서 네. 차이잉원 이 후보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시진핑 주석이 결정적으로 맞습니다. 민진당 네. 차이잉원 후보의 선거 도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대만 내 대만인들이 이제 그 민진당으로 많이 돌아섰고 네. 어떻게 보면 또 한국에서도 그 홍콩 시위 사태의 중국의 강경 진압으로 인해서 한국의 젊은 층도 중국에 많이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만에서 이제 총통이 되려고 하면 미국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좋은 포인트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라이칭도 이제 당선인이 아주 상당히 도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부총통 샤오메이치. 이제 당선인이 네. 샤오메이친이겠죠. 네. 네, 러닝메이트였죠. 샤오메이친은 아주 그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중국이 좀 싫어하는 태생적인 인연을 갖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이제 대만 사람이지만은 어머니는 이제 유럽계 미국인. 네. 그리고
샤오메이친이 태어난 곳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아니죠. 일본 고베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대만에 대해서 통전 여러 가지 이제 전략 전술을 구사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게 혈연이죠, 혈연. 그래서 대륙에 있는 조상묘를 참배하라 오라 하고 또 문화적인 친연성을 강조를 하고. 그런데 샤오메이친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대륙과의 친연성보다는 미국, 자기가 태어난 곳이 일본, 어머니는 미국계, 뭐 이런 등등으로 해갖고 대륙하고는 뭐 관계가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했을 때 이 샤오메이친이 주미 뭐 대만 대표 역할을 또 했고요. 이 샤오메이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교수님 좀 생각을 하십니까? 샤오메이치는 제가 이 샤오메이친이 입법위원도 했거든요. 네. 2번인가 하면서 민진당 선거운동 과정, 자신의 네. 입법위원 선거 과정을 제가 2차례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보면서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영어 잘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네. 거의 뭐 그렇죠. 미국 사람이니까 예, 예. 고등학교 때 정말 미국을 그러니까요. 갔고 그렇죠. 뭐 어머니가 뭐 어쨌든 미국 사람이었으니까 네. 그게 놀라운 것이 아니고 야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대만의 현 입장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독립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는 곧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만의 젊은이들이 바로 저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굉장한 득점 포인트였어요. 그렇군요. 샤오메이친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국민당에서는 그 사람들도 모르겠습니까? 네. 뭔가 러닝메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단일화 협상이 끝나니까 그 다음날 짜오사오캉이라는 사람을 그렇죠. 영입을 예,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짜오사오캉은 어떤 사람이냐면 입법위원을 2번을 했지만 아주 능수능란한 방송인이에요. 네. 자기가 무슨 방송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네. 요즘의 젊은이들은 말 잘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네. 그 말에 진정성이 있어야지 어. 모든 제스처, 뭐 옷, 모든 말 이런 부분을 보면 제가 봐도 조금 믿음이 진정성이 안 가는 부족하다. 그런 타입. 그리고 진심보다는 허위어이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경찰, 군인 이미지를 그대로 얼굴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머리도 뭐 군인처럼 깎고. 네. 그런 차에 짜오사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국부군 출신이에요. 네. 아버지가 국민당 자장적인 군인 출신이고 네. 이 사람도 원래 이제 그렇게 따지면 아버지 고향으로 따지면 이 사람도 후난 사람이에요. 네. 중국 대륙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마오와 고향이 같네요. 예, 만약 제가 국민당 선거 참모를 하면 절대 그런 사람을 갖다 놓지 않죠. 오히려 대만 출신으로서 민진당적인 색채를 상쇄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놓아야지. 그래야지 경쟁이 되죠. 그렇습니다. 말로 막 떠들고 요새 말로서만 승부한다는 거는 정치인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이 선거가 있을 텐데 네. 상당히 이 요즘 젊은이층이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멋있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분들도 굉장히 각 후보의 내공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서 볼 때는 짜오사캉 너무 말이 조금 많고 진정성이 없어. 그러나 샤오메이치는 생김새도 조금 뭐 어쩔 수 없죠. 엄마가 미국인이고 네. 아버지가 일본에서 선교 활동한 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륙하고 인연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대만을 사랑하는 그 감정의 깊이는 훨씬 더 더할 겁니다. 진정성이 왜냐하면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짜오사캉은 솔직히 그 사람들은 이 대륙과 아이덴티티를 느끼는 사람이지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샤오메이친이 생김새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이 어떤 그 정서를 잘 대변하고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당에서
미국이 저건 뽑은 거야. 라이칭더 너 솔직히 얘기해봐. 미국에서 시킨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시켜서 어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미국에서 샤오메이친이 잘 아시다시피 대표처 대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대표처라는 게 사실은 대사관이에요. 네, 그리고 그렇죠. 바이든 그 대통령 취임식 때도 처음으로 초청받았어요. 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회 네트워크, 네.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괜히 왔겠습니까? 음. 그거 다 샤오메이친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라이칭더는 대내적인 문제, 양안 관계에 신경 쓰겠지만 대만이 지금 국제적인 이 활동 공간을 유지하는데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라이칭도 당선된 그 다음 날 나우루라고 하는 그렇죠. 물론 뭐 네. 아주 국가 같지도 않은 국가, 그 국가에서 제 말 들으면 화나겠지만 아주 작은 섬 네, 같잖아요. 12,000명입니다. 네. 국민이. 그 국가가 단결을 했어요. 네. 네. 이거는 갑자기 그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공작을 한 거죠, 뭐, 중국에서. 중국에서 작업을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라이칭더가 겪게 될 어려움이 뭐냐면 네. 소위 국제사회에서 생존 공간이 거의 압박돼 가지고 이제 숨을 못 쉴 지경이란 네. 말이에요. 네. 10개 나라 중에 나라 같은 나라는 과테말라, 파라과이 두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미국의 도움 없이 견디긴 어렵습니다. 네. 최근 의회에서 대만을 어떻게 하면 지켜줄까 하는 그런 국리와 법안을 계속 결의안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샤오메이친의 담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샤오메이친이 이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잘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네. 물론 뭐 샤오메이친이 뭐 정말 재주가 출중하다고 해서 갑자기 대만하고 단겨 있던 나라가 오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다만 지금 중국도 어려운 점이 뭐냐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감정들이 점점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우리나라도 정말 과도하게 반중 감정이 확산되는데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으로 볼 때는 중국이 힘을 키우는 것도 점점 문제가 생기는데 네. 경제가 좀 애나같지 예. 않으니까 그렇죠. 더욱더 문제는 뭐냐면 국제사회가 자꾸 미워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미워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강압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독재라는 얘기예요. 뭔가 그렇죠. 저희가 하니까 구걸도 안 되고 뭔가 혼자 다 해먹으려고 하고 그렇죠. 이 부분에서 라이칭다가 치고 들어가는 것이고 이 부분을 조심하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 시진핑이 앞으로 하게 될 것은 라이칭도 너 조심해 이러고 이제 이 군사적인 압박 수위는 좀 올릴 거예요. 네. 적어도 5월 20일 날 취임 전까지는 네. 조금 길들이기 차원에서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계속해서 군사적인 수단을 써가지고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대만보다도 국제사회의 눈이 더 어떻게 보면 두려운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소위 제가 생각하는 총성 없는 대만주의 네. 이게 사실은 저 항공모함보다 더 네. 그렇죠.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각 국제사회에서의 그 대만을 압박하는 수위는 매우 강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양안의 직접적인 군사적인 수위는 5월 20일 이후에 점점 줄이더라도 네. 실제로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네. 대만 죽이기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아,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를 네. 네. 준법 대만 죽이기, 준법 투쟁, 네. 하나의 중국 내에서. 네. 네. 근데 사실 중국의 이 외교관들이 아주 그 국제 무대에서 거침없는 발언을 하면서 이게 공세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잖아. 이게 또 네. 이미지를 깎아먹기도 네, 하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맞서서 샤오메이친이 이제 그 고양이 전사라는 짠 마오라는 그런 네, 별명이 네,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앞으로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너무 이제 여의치가 않은데 점점점 외교적인 위치도 줄어들고 선택지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샤오메이치는 어떤 외교 정책을 펼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전랑 외교에 빗대서 샤오메이친의 외교가 전묘, 짬매오 이제 외교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국제사회에 투사가 될까? 네. 그런 질문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릴 게 중국 외교도 최근에 스마일 디플로마시, 미소 외교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전랑 외교에서 스마일 외교로. 부드러운 외교. 묘해진 것 왜냐하면 지금 소위 그 전랑 외교의 핵심이었던 인물들이 전부 다 지금 유엔이나 이런 밖에 나가 있거든요. 네. 지금 그 화춘잉이라는 분이 한국 근무도 이제 오래 했었고, 왕원빈이라는 대변인은 굉장히 부드럽고 마음씨 좋은 아저씨 인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처럼 막 그 약간 고개를 쳐들고 좀 건방져 보이는 쩌리진 그런 이미지인가요? 식의 이 저 대변인 논평보다는 조금 톤 다운된 눈에 힘은 너무 주지 않는 네. 그런 차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바뀔 것이라는 게 이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샤오메이친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저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대만이 차잉원 정부 집권에 굉장히 신경 썼던 게 의원 외교입니다. 네. 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의회를 많이 파고들었고요. 네.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샤오메이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의원 외교의 이 중심 타겟이 어디냐면 EU예요. EU에 있는 각 국가들이 소리 없이 혹은 소리 내면서 대만 의회 입법원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이것 역시 중국을 물론 싫어하죠. 중국은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무기를 파는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차원에서 샤오메이친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요. 특히 사실 저는 대만 문제가 우리 이 박사님 잘 아시다시피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만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문제예요. 대만의 총통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잘해야 대만의 긴장이 고조됐다 밑으로 네. 가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미중 관계도 사실은 아주 격화될 가능성보다는 저는 조금 5월 20일 그 취임 이후에는 조금 줄어들 것이다. 그 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나중에 또 있습니까? 네네. 하고 아까 말씀 중에 그 한국 근무를 한 중국 대변인은 화춘잉이 아니고 마오닝 말씀하셨고 마오닝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먼저 이제 민진당, 국민당 약간 지금 선거 판세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만은 승자가 있으니까 패자가 있는 거죠. 근데 패자가 뭐 국민당인데 국민당이 사실 어떤 정당입니까? 이게 100년의 역사도 놓은 100년 정당이고 사실 그 장제스가 대만을 온 이후에 쭉 집권했던 게 국민당인데 이 국민당이 지금 민주당한테 다 무너졌는데 이 국민당의 패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예. 아까 얼핏 그 허우여이 후보의 어떤 그 선택이 저는 왜 그런 사람을 후보로 냈어? 이렇게 좀 농담적으로 친구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바뀌어가는 선거 지형, 유권자들의 어떤 성향 여기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당은 거대한 기업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조직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힘께나 쓰는 사람들 다 국민당이었어요.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이게 변화를 이끄는데 짐이었다. 오히려 짐이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잘 안 변하잖아요. 그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잘 안 바뀌죠. 예. 그냥 그런 측면 하나 있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아까 민주라는 부분 자신들도 굉장히 민주라고 얘기를 항변을 하지만 벌써 여기서 민주와 독재를 딱 선을 그은 상태에서 평화냐 전쟁을 얘기하니까 전혀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현실성이 부분에서 없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적고 어젠다 세팅에서 적고 또 하나는 이 국민당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내부적으로 후보 경선 과정이 늘 좀 시끄러웠어요. 우리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예를 들어서 여론상으로는 굉장히 지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네. 당내의 여러 가지 세력 경쟁 관계, 네. 힘의 균형 뭐 이런 것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에 아. 되게 탈당을 하죠. 네. 근데 그렇죠. 국민당도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벌써 한 20년 동안을 나가다가 탈당을 했고 이번 선거에서는 이번에도 또 있었죠. 네, 근데 복수권에. 탈당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분들이 탈당을 했을 경우에는 모든 정치 생명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보하려면 탈당이라는 카드를 안 쓰는데 이 소극적인 태업을 하는 거예요. 별로 안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만에는 고타이밍이라는 그렇죠. 돈 많은 기업가가 있습니다. 폭스콘에. 네, 복수권의 창업. 근데 그분이 사실은 볼 때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어디로 보나 내가 양안 관계를 보나 뭐 재력으로 보나 영향력으로 능력으로 보나 지명도로 나지 보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는 일반 그렇죠. 국민들이 보는데 그러고 나서 음. 딱 그거를 접고해야 되는데 이번 좀 도와주긴 했어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온몸 다 바쳐서 돕지는 않는다. 대개 이제 맞다. 국민당이 아. 그런 부분이 민진당에 비해서 좀 덜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네. 국민당이 진 거는 단일화 실패입니다. 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민중당의 커우 그렇죠. 이 후보하고 단일화가 이루어졌으면 민진당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그 11월에 단일화가 합의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며칠 후에 이제 총통, 부총통을 누구로 내세우느냐라는 네. 최종 합의에 달하지 못하고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제3의 정당, 커원제의 민중당이 그래도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약진을 한 것 같습니다. 많이 했죠. 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국민당에서는 사실은 민중당 입장에서는 네. 국민당에 같이 힘을 모을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국민당에서는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쉽게 먹으려고 한 거죠. 쉽게 먹으려고. 그러니까 너의 지지율을 알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갑자기 화가 딱 나죠. 그 다음에 부총통은 의미가 없어요. 네. 부총통 자리 10개 줘봐야 총통 밑에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커원제가 생각하는 거는 총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세력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었어요. 지난번에도. 네. 그래서 대만의 선거는 사실은 입법위원 선거가 총통 선거에 지금 가려워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거기서 보면은 국민당하고 민진당이 어떤 양당 체제로 계속 가다가 커원저라는 사람이 지난번 선거에서 5석을 얻었어요. 네. 그러니까 입법위원을 어떻게 뽑냐면 저희들보다 좀 오히려 난 제도적으로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구를 뽑고 네. 70여 석을 네. 지역구로 뽑고 나머지는 정당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A, B, C, D 정당 투표를 해서 5% 이상 득표를 해야 돼요. 그럼 5%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을 모아서 정당 투표의 총 득표수로 나눠서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사실 좀 많이 공정하게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몇 석이냐면 34석이에요. 굉장한 숫자죠. 네. 113석 중에 34석이면은 4분의 1도 넘잖아요. 네. 그죠? 네. 4분의 1이 넘는 석이기 때문에 아주 저는 그거를 좀 우리도 좀 유명무실화된 비례대표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죠. 거기에서 8표를 얻은 거예요. 네. 지역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진당과 국민당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민중당이 단일화 안 하기를 매우 잘한 것이죠. 그리고 뒤에 들리는 소리 들으니까 네. 민중당의 그 고위 간부들 네. 그리고 거원저 후보의 부인이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국민당하고 사귈 생각이 있었는데 네. 뭐 애인 관계를 할 생각이 있었는데 네. 그 애인이 너무 막 강압적이다. 그래가지고 테러리스트 애인이라고 그랬어요. 테러리스트 러버다. 그러니까 앙금이 남죠. 그러니까 막판에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당이 자 단일화는 이미 물 건너갔는데
좋은 방법이 있다. 국민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민중당 인사들을 우리 내각 참여를 시켜가지고 네. 연합정부 그렇죠. 성격으로 예. 구성할 테니 예. 표로서 합치자. 음. 그러니까 투표는 민중당이 하지 말고 국민당이 하면 자연스럽게 민중당이 국민당 정부에 참여할 수 있다. 네. 아, 근데 때는 늦었죠. 네. 모든 것이 타이밍 아닙니까? 그렇죠. 벌써 저쪽 연애도 애인한테 타이밍인데. 테러리스트야?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그거를 만회하려고 해봐야 우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있는 자의 욕심이다. 네. 좀 더 겸허하게 다가갔으면柯원저가 다가갔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러니까,柯원저도 간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단일화가 실패했을 때 네. 이 대만 총통선거는 끝났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마지막 예. 날까지도 예.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네. 뭐냐면 막판에 우리는 국민당을 지지하기로 했다라고 음. 얘기를 하면 큰 판에 이제 소용돌이가 있는데 그렇죠. 잘 분석을 하면柯원저가 그럴 가능성은 99% 없었어요. 네. 근데 1%라는 것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네. 아. 사실은 막판까지도 조심스럽게 100%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네.柯원저가 그렇군요. 조금 성격적으로 조금 뭐 4차원 소리도 듣는 사람이에요.柯원저는 사실상 그 국민당 계열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제3의 정당의 리더입니다만은 사실상 그 민진당 계열, 녹색, 범록이라고 하죠. 그쪽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당과 합친다는 것이 사실 뭐 처음부터 좀 쉽지는 않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국민당 폐인을 이야기를 할 때 허요이한테 쓰여진 이제 뭐 한국의 언론에서 많이 친중 성향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것도 좀 아까 그 미중 대리전이라는 표현이 잘못되듯이 친중 성향이라는 것도 사실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네,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친중 성향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과 친하고 뭐 중국의 정책에 찬동을 하고 그런데 그거는 아니고 국민당이 이제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에 동의를 하는 것뿐이지.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거 갖고서 뭐 친중 성향이라고 하는 거는 미중 대리전이라는 말에 어폐가 있듯이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뭐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허요이가 굳이 따진다면 민진당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굳이 민진당과 국민당을 논다면 이 사람은 국민당柯원저. 쪽에서柯원저. 아니 저 허요이가 예, 저 국민당 후보가 국민당 후보가 원래는 그렇습니까? 국민당 내에서 민진당을 가장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왜 저런 사람을 뽑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냐면 그래도 과거 행적을 보면 상당히 민진당과 유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중도표를 가져오려고 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의원을 확장하려고 그렇죠. 했었군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친중이고 뭐 통일이고 네. 뭐 이 전쟁을 얘기하고 이런 사람은 네.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군요. 좀 외모에 그 좀 약간 그 좀 오해를 좀 받은 거죠. 네. 근데柯원저 그 후보 얘기를 좀 네. 해보면 이게 뭐지 득표율을 보면 마지막에 26%가 넘었잖아요. 네. 상당한 그 득표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그 배경에 이제 대만의 20대, 30대 젊은 층이 그柯원저를 되게 지지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柯원저가 좀 4차원이다, 좀 말이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럼 도대체 대만의 20대, 30대 청년들은 왜柯원저를 이렇게 지지를 한 건가요? 그게 이제 제3당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유리한 영역인데요. 국민과 민진당의 이 잘 못하는 부분을 같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국민당은 너희들 뭐해? 민진당 그렇다고 너희는 뭐 한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양비론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국민당과 민진당의 식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양당 정치에 네. 지는 청년들. 뭐 솔직히 둘이 다 해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다가가야 되는데 이 커원저라는 사람도 이 양반이야말로 대만 의대를 제대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대만대 의대를 네. 아주 그 대만대 의대를 졸업한 사람인데 타이베이 시장을 잘했어요. 사람이. 그 어떤 식으로 잘했냐면 타이베이 시장을 하는데 어느 날 길에 딱 가가지고 네. 그 우리로 얘기하면 어디 뭐 시청 앞에 어디 화단 이 난간에 딱 앉아가지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얘기하니까 좀 품위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대단한데 친근한 이미지가 뭔가 생기죠. 신선한데 예. 이런 이미지는 있는 거예요. 약간 불안정하지만 젊은이들이 볼 때는 어차피 통일이나 독립이나 당신들 못하잖아. 그리고 뭐 총통이 불안정하다고 해서 양안 관계가 불안정한 게 아니고 어차피 양안 관계는 미국과 중국 일이야. 이렇게 보니까 네. 조금 부담 없이 조금 정서적으로 불안하더라도 못 듣던 얘기 하는 사람의 매력이 갈 수 있죠. 그래서 국민당과 민진당과 이 민중당 커원저의 득표를 보면 정말 절묘하게 한 7%씩 차이가 나요. 네, 어떻게 맞아요. 보면 공차 7이죠. 네. 네. 이렇게 그 차이가 나요. 그게 한 90에서 95만 표거든요. 네. 그럼 야 이게 꼭 무슨 뭐 짝이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난단 말이죠. 그래서 커원저는 역시 내가 단일화 안 하길 잘했어. 잘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민진당 입장에서 저는 그 당선 소감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민주주의 정말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당 후보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네. 패배를 인정하면서 이런 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저는 라이칭더는 커원저 후보에게 먼저 전화했을 것 같아요. 잘 부탁합니다라고 전화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당이 도와주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몸집이 커서 네.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국민당 원로 의견수렴 다 자체가.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네. 커원저는 알았어 이러면 되거든요. 네. 뭐 거기도 물론 뭐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이 커원저가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아까 국민당의 조금 그 패착을 얘기했었는데 결정적으로 패착을 하나 한 거는 마잉주 예. 전 총통. 마지막 발언. 예. 그래서 저는 시진핑을 참 믿어야 한다. 저 네. 어르신이 네. 뭔가를 도와서 국민당 후보를 뭐 뽑고 싶었겠지만 시진핑을 믿어야 된다? 그럼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내 친구 중국 친구도 시진핑 안 믿는다고 그러던데 근데 나보고 믿으라고?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막 주워 담았죠. 그게 아니고 서로 믿자는 얘기야. 라이칭도 당신도 대륙 가가지고 뭐 시진핑 만나고 할 거라면서 근데 믿지 않는 사람 만날 거야? 근데 정치인들이 믿는 사람만 만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안 믿더라도 만나가지고 협상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말려든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는요. 네. 선거 전전날은 마잉주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쪽에 총 집회할 때 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잉주 선생이 왜 그랬는지는 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물론이죠. 사실상 그 선거에서는 굉장히 역효과를 낸 거죠. 결정적으로. 그게 마잉주 시대 때 사실은 그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기도 하고 사실 그 중국과 밀월 관계를 유지를 했고 사실 그 국민당과 민중당 그 단일화 합의했을 때도 사실 마잉주가 마쿠에서 굉장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막판에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당한 패착을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큰 네. 이번 선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실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만 선거가 끝나고 이제 당선인 신분이고 총통이 취임하지도 않아서 좀 그런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대만에서도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국민당 쪽에서 이번은 아닐지 몰라도 다음에는 우리 국민당에서 반드시 이긴다. 왜? 누가 있어서? 그게 바로 장제스의 증손자인 짱완안을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 좀 섣부른 감은 있습니다만은 그 4년 후에 짱완안 어떻게 보면 장개석의 증손자가 대만의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매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지금 타이베이 시장이죠. 네. 예. 아마 이 4년 뒤에 예. 이 자리에서 다시 이 장완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왜 그러냐면 네. 대만 선거는 지금까지 96년 직선을 하면서 2000년 이후에 한 번 집권을 하면 4년 더하기 4년을 했어요. 네. 연임을 놓친 적이 없어요. 네. 지금까지. 그리고 8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8년 패턴이 깨졌어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그거로 보면 국민당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 국민당은 뭐라고 그랬냐면 70%가 정권 교체를 원하니까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건 너무 아니하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깨졌어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4년 연임하는 것도 반드시 깨질 수 있다. 네. 근데 4년 연임이 깨지는 거는 8년 집권보다 더 쉬워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장완환이라는 장제스의 과거의 국민당 네. 정말 거의 황제죠. 네. 황제의 증손자가 타이베이 시장을 하는데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스펙을 가졌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죠. 그렇죠. 잘생겼죠. 그다음에 네. 미국의 아이비리그 명문 학교를 나왔죠. 네. 변호사죠. 네. 그리고 아주 말보다는 웃는 미소를 띠면서 네. 상당히 대중 어필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득을 본 사람은 국민당에서 장완환이다. 왜 숨은 그렇게 승자네요. 보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네. 이 장이란 친구가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정조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서 꼭 나왔어요. 아무데나 다니지 않고 네. 허위허위 옆에서 둘이 딱 서면 저건 아닌데 대조가 돼요. 네. 허위허위보다는 그럴 수 있죠. 아 장이 나왔으면 장을 찍었지. 제가 조금 재미있게 얘기를 하면 네. 그 구도가 너무나 크게 밝혀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정적인 사진이 뭐냐면 허여위가 죄송합니다. 성원에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 끝나고 장완환이 포옹을 했어요. 그러니까 허여위는 네. 키도 작을 뿐더러 네. 이렇게 밀리고 장은 뒷모습만 나왔지만 그 늘씬한 모습과 그 따뜻한 자태에 사람들이 바로 저거지. 그래서 저는 4년 뒤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왜냐 선거 지형이 8년이 깨졌는데 4년이 못 깨지겠어요? 네. 그 매력적인 뒷모습만 갖고도 대만의 민심이 많이 움켜졌다고 우리 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4년 후에 한번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재미난 이야기를 하시죠. 해보면 네.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습니다.